자, 지금은 이제 이감 간슬기의 이번 주 숙제해야 하는 부분 5-1 부분에서 여기 5번째 5일째 독서 부분 민주주의 부분만 잠깐 질문이 좀 나온 문제 이것만 잠시 또 해설 강의를 한번 찍었습니다. 일단 본문을 잠깐 보시면 일단은 그 수특에서 우리 그 헌재 재판, 헌법재판소 그 재판 나오는 부분, 그래갖고 이제 헌법재판에 관한 그 수특에 이제 여기 페이지를 보면 157페이지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와 관련돼 있는 헌법재판의 구체적인 사례 중에서 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뭐 이렇게 좀 연계가 조금씩 돼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원들을 선출해서 자신의 의사를 대신하는 이른바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고, 의원 선출은 일반적으로 전국을 수많은 지역구로 나누고 지역구별로 한두 명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상대 다수제라는 것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당선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들의 의사가 무효화되는 문제점. 그러니까 뭐 한두 표 차이로 진다 하여도 그 다수의 또 이제 그 상대를 택한 그 유권자들의 그 국민들의 의사가 이제 무효화가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정당별 지지도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로 통해서 이를 보완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일찌감치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시대적 상황에 따라 몇 차례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2001년 이전,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시대적인 그 약간의 이제 그 구획이 이제 나뉘어져 있는 부분만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01년 우리나라는 1인 1표제. 그래서 지역구 후보에게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 내가 누군가를 찍었으면 그대로 그것이 그 사람이 그 후보가 속한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로 간주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하고 그 다음에 그 후보에게 이제 내가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이제 주는 그 의사가 결국에는 이제 똑같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 문제점이 정당 지지율과 의석 배분 비율이 괴리됐다. 그러니까 뭔가 좀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나는 이 정당을 원하지는 않지만 뭐 이 후보는 뭐 일을 잘해서 이 후보를 찍었는데, 근데 이제 같게 취급하다 보니까 그 후보에 속한 그 정당도 지지하는 걸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른바 비례성의 문제가 나타났다. 자, 이제 오른쪽에 33번 문제, 비례성의 문제에 대한 이해. 정당 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마련되더라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비례대표 의석구가 지역구 의석구에 비해 현저히 적게 할당된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후보에게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로 간주하면 해결될 수 있다. 우리 지금 마지막에 본 거랑 동일하게 되겠죠?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자, 후보에게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로 간주하면, 그러면 유권자의 의사가 후보를 찍었다고 해서 그 후보가 속한 정당에 대한 지지가 될 수 없는 문제를 얘기한 건데, 그거를 그대로 또 간주하면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요거는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좀 이제 쉬운 문제였으니까 그냥 보고 넘어간 거고요. 네, 개소리가 난 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게다가 2001년 7월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에 대한 헌법 위반이냐, 뭐에 대한 위헌이냐 한다면 이런 1인 1표제,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하면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로 직접 선거로 표출을 해야 되는 거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로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내가 원하는 후보자가 이제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선택하고 지지를 하고 선거권을 투표를 하는 뭐 그런 직접 선거. 자,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는 지역구 의원 선거와 별도의 선거이므로 비례대표 후보들의 명단인 정당 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을 직접 좌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이 결정 이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고,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에 대한 투표와 정당 명부에 대한 투표를 동시에 하는 1인 1표제가 정착이 됐다. 변하게 이제 이 판결로 인해서 이렇게 1인 2표제로 가게 된 거죠. 1인 2표제에 따른 당시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상대다수제와 비례대표제의 특성이 결합된 제도였지만 두 유형의 선거 결과로 얻는 각 의석의 배분 과정이 상호 연동되지 않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였다. 여기 보시면 이제 두 유형의 선거 결과로 얻는 각 의석수 배분과 상호 연동되지 않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뭔가 이제 한계가 있는 비례대표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마저도 지역구 의석수에 비해 현저히 적었던 상황에서 이 제도는 비례성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례대표제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300석이 있다면, 뭐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석이 있으면 이 중에서 이제 지역구 대표가 253석이 되고,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겨울에도. 그다음에 비례대표가 47석밖에 안 됩니다. 비례대표로 뽑는 그 의석수가 47석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의석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 지역구 의석 비율이 5배 이상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이제 비례대표라는 것을 완전하게 이제 해결하지, 아까 위에서 말한 그런 1인 2표제, 그다음에 그 비례대표 의석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우리나라 말고 독일 얘기를, 이제 독일형 연방, 여기 뭐 나오죠? 독일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수정하여서 수용한 것이다 해서 나왔으니까, 독일에서 이제 독일의 연방의회라고 하는데, 독일에는 우리나라 국회처럼 연방의회가 있는데, 이 연방의회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이 299석,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석도 동일하게 비례대표 의석도 299석. 조금씩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총 598석이 되는데, 총 598석 중에서 이렇게 비례대표가 거의 절반입니다. 거의 절반이 아니라 완전 절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이제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온전하게 실현시킨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온전형 이런 말을 썼죠.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도 이제 이거에 비하면 미미하니까 이제 준이라는 말을 붙였죠. 준연동형.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세미라고 해서 조금 이제 제대로는 아니지만 그거에 좀 준하는 정도. 그래서 47석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따져서 뭐 이렇게 의석이 배분이 된다. 이때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의 최소 조건을 설정한다는 취지에서 기준 비율인 3% 미만을 얻은 정당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데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이 되고, 이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이 되는 이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이제 좀 조건이 있다, 제한이 있다. 전체 3% 미만을 얻은 정당은 제외한다라는 거. 이제 여기에 배분이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배분이 안 된다는 것과 배분 X. 지역구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게는 지역구 의석이 그대로 인정이 되고,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는 지역구 의석을 획득한 정당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추가된 정보죠, 그렇죠?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는 지역구 의석을 획득한 정당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으로 부족 부분의 50%까지 보정해 준다. 그래서 예를 들었고, 이제 34번 문제,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질문한 문제 중에 좀 많은 게 34번 문제에 그게 나와 있죠. 어느 정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고 20%의 정당 득표를 획득했다고 볼 때, 그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그 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서 총 300석 중에서 50% 획득했으니까 60석, 300석의 20% 얻었다고 그랬죠. 20%인 60석을 배분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는 거죠. 전체 300석 중에서 이제 20%에 해당하는 이제 60석. 요거를 그대로 갖는 게 이제 온전한
우리가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거죠. 그렇죠? 연동형 비례대표. 득표율 수의 만큼 뽑는 거죠. 그대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준연동형이라고 했죠. 그렇죠? 준연동형이라서 60석에서 지역구 이제 이미 지역구로 얻은 20석을 빼서 40석에 50%, 20석을 우선 배분받겠다. 이를 연동 배분의 의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준연동에서는 조금 달라서 이미 획득한 지역구 의석을 제외해서 나머지를 이제 50%, 그 나머지 50%를 이제 연동 배분 의석으로 배분받고 남은 비례대표 의석을 다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최소 비율 이상을 얻은 모든 정당에게, 특히 여기 이제 최소 비율 이상 했을 때 그 최소 비율 이상은 3% 이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추가적으로 배분하고 이 추가적으로 배분하는 의석이 자녀 배분 의석. 지역구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수보다 많은 정당의 경우, 지역구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수보다 많은 정당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 수가 득표율에 따라서 받은 것보다 더 많다면은 연동 배분 의석은 없다. 하지 못하지만 대신 나머지 맨 마지막에 남아서 이제 있는 좌석을 다시 정당 득표율로 비례해서 또 이제 배분하는 자녀 배분 의석만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21대 국회의원을 선거를 치른 결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못 미치지만 비례성을 상당히 개선했다. 비례성을 상당히 개선하는 것, 못 미치겠죠. 완전 연동에 비하면은 온전한 그 유권자들의, 우리 국민들의 어떤 투표가 정당에 대한 투표가 비례해서 대표로 선출되는 것까지 다 온전히 반영은 안 되겠지만 그 전보다는 확실히 개선이 됐다. 사표가 줄어들고 내가 행사한 표가 뭔가 일조를 하는 거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선거 정치에서 정당 득표율이 중요해짐에 따라 인물 중심의 선거에서 정책 경쟁 중심의 선거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제는 34번만 보려고 한 건데요. 여기 이제 안 나온 거 2020년 온전형 비례대 채택하지 못한, 왜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지 못했냐는 나오진 않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했는데 이제 여러 다 사실 확인에 근거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시면 2001년 이전의 선거제도, 그러니까 2001년에 이전의 선거제도는 이른바 1인 1표제였었죠, 그렇죠? 1인 1표제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 틀렸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비례대표를 뽑는 거에서는 정당 득표와 상관없이 이제 그 후보자를 이제 선거한 것만으로 그 두 개를 그냥 다 이제 같이 이제 분리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찍은 것이 곧 이제 정당에 대한 이제 지지로 간주를 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1인 1표제인데 의사가 반영은 됐죠, 그렇죠?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반영은 됐지만. 정당 투표에 대한 이제 비례대표에 대한 직접 선거 원칙에는 유배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틀린 거가 되겠죠. 기억과 니은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기억은 1인 2표제 당시 선거제도 요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은 개정안에 따른 선거제도. 개정은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른바 준연동형은 니은 이제 그 다음에 그 전에 개정됐다 했을 때 이제 기억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이 부족한 정당이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 찾는 거였는데요. 이거 그대로니까 이제 마지막에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지역구 의석이 부족한 정당이 있다고 칩시다. 지역구 의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은 많이 받았는데 지역구 의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은 이제 얻지 못한다고 했었죠. 마지막에 했었을 때, 그렇죠? 정당의 경우 연동 배분 의석 아까 어디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득표율에 비해서 지역구 의석이 부족하다면은 얘는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죠? 아까 봤고 34번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거 마무리. 보기에 A국의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에 대한 설명.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것들 위주로 해서 같이 이제 종합해 보면 되겠죠. A국가는 총 의석 200석이 있고 지역구에 140, 비례대표 60석을 할당하는 우리나라 같은 비슷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건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 비율 미만. 그러니까 요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느냐 마느냐의 이제 기준 비율은 3%죠, 그렇죠? 3% 미만의 득표율을 얻은 정당 득표율을 얻은 그 정당에게는 비례대표가 대표 의석이 배분이 안 되죠, 그렇죠? 그것을 얻은 정당의 정당 득표율은 기준 비율 이상을 얻은 정당 중에 가장 최하위 정당의 득표율에 합산한다. 그러면 여기죠. 이제 얘는 지금 2%를 얻었기 때문에 다 0석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지역구 당선자조차도 0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 정당의 득표율은 요 정당의 2% 득표율은 자 나머지 3% 이상에 해당하는 거 요 세 정당의 가장 낮은 가장 이 최하위 정당의 득표율에 합산한다 했으니까 여기겠죠, 그렇죠? 여기에 합산을 해서 요 병이라는 정당은 10%의 정당 득표율이라고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자 지역구 당선자 50이 있고 정당 득표율은 300명의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300명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연방 비례대표제, 연방형 비례대표제였다면 온전한 이 갑이라는 요 정당은 300명의 50%니까 300명이 아니었군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네 200명이죠, 그렇죠? 이건 취소. 여기 보시면 이제 총 의석 200석이라고 그랬으니까 200명 중에서 자 50%니까 그냥 했으면 100명을 얻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자의 이제 그 수가 더 적죠. 그러니까 지역구 당선자의 수가 더 적을 때 아까 우리 여기 부분에서 여기죠. 정당 득표율하고 득표율에 자 지역구 의석을 획득한 지역구 의석가 정당 득표율이 더 많았을 때 그렇죠? 그러면은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 당선자보다 많고요, 그렇죠? 얘는 40%니까 2, 4, 8, 80명이죠, 그렇죠? 얘는 같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10%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10%로 계산을 해보면 20명이죠, 그렇죠? 20명이니까 역시 이렇게 맞네요, 그렇죠?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로 있을 때 이때는 요렇게 요로 넘어가 보면 그 나머지 그 지역구 당선자를 뺀 50명에서 다시 또 그 50%를 빼고 50%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25명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100명인데 지역구 당선자 빼고 그 나머지 50명의 50%. 그다음에 얘는 같으면은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냥 0이죠, 그렇죠? 연동 배분 의석은 없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봤었어요, 아까 여기 위에 지역구 의석수가 이른바 여기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다른 의석수보다 많은 정당의 경우 받을 수는 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잠깐만요. 일단 지금 배터리가 1%여갖고 쌤이 요거를 다시 배터리가 1%니까 바꿔보겠습니다. 끊어지면 안 되는데. 자, 충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슈슈 절로 가시고 병 10%가 되고 이 병은 병 정당은 역시 또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 당선자보다 많으니까 여기 이제 10%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10%에 해당하는 이른바 이제 20명이 돼야 되는데 10명 지역구 당선자 10명이 있으니까 20에서 10에 뺀 이제 10의 또 절반 그러니까 5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5명. 그러면 5명까지 됐으니까 이제 자녀 배분 의석은 지금 50 더하기 80 이제 130이죠, 그렇죠? 140 165 170 그러면 전체 200 강아지가 있어서 전체 중에서 130 140 165 170석을 이미 뽑았고 나머지 이제 30석을 가지고 자녀 배분 의석을 이 득표율에 따라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30석에 50%니까 이제 355 이제 50%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40%를 뽑아야 되니까 얼마겠어요? 나는 12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 이제 10%니까 30명에 10%니까 3명을 뽑은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총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그럼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기 위해서 기준 비율은 2%였겠군.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기 위한 기준 비율이
2%였다. 이걸 맞게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로 이제 3%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그건 우리나라니까 뭐 2% 이거 맞았다고 해도 되나? 2% 3%로 계산을 해야지만 될 텐데, 그렇죠? 비례대표 의석, 예군 총의석. 네. 그래서 최소 기준 비율이 우리는 아까 3%라고 이제 배웠으니까 여기 3%라고 해야겠죠? 여기 어디 갔죠?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이때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최소 조건을 기준 비율은 3%면 제외한다 했으니까 뭐 3% 미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2% 미만이었겠군요.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기 위한 기준 비율 2%였으면 얘도 받아야 되죠, 그렇죠? 0이니까 안 되죠, 그렇죠? 2%는 아닌 거죠, 그렇죠? 뭐 3%도 우리나라라고 한다면은 2%는 최소한 아닌 거죠, 여기 나라도. 정당 갑의 가를 포함한 총 의석수는 50 더하기 25니까 75고요, 그렇죠? 75석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합치면 90석이죠. 그렇죠? 그러면 총 의석수는 90석이고요. 얘는 90석이고요. 그리고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받을 수 있는 의석수.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받을 수 있는 의석수는 100석이죠. 여기에 100석. 그쵸? 100석. 그러면 10석 모자라겠군요. 오늘 맞는 말이죠. 그쵸? 맞는 거 찾는 거니까. 정당 을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도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겠군.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했는데 40% 네, 온전한 연동 대표제에서도 비례대표제에서도 40%니까 80석이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뭐 지역구 당선자 뭐 80석에다가 옆에 12 뭐 자녀 배분 의석이 12석 나왔으니까 총 92석인데 그렇죠? 정당은 온전한 연동 비례대표제 하에서도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 안 되죠. 그냥 80석만 받고 끝이죠. 이런 게 없죠. 이게 없겠죠. 그렇죠? 자녀 배분 의석이 없겠죠. 얘도 틀렸고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겠군. 정당 을이 연동 배분 의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미뤄볼 때 나는 정당 병의 자녀 배분 의석인 3보다도 적은 값이겠군. 나는 12거든요. 그렇죠? 네. 나는 12가 나오는데 3보다 적은 값이겠군. 틀렸죠. 그렇죠? 정당 병은 정당 정의 정당 득표율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 정당 병은 여기에 득표율 가져온 거 맞죠? 그렇죠? 2% 올라와서 10%가 됐죠? 가졌기 때문에 다와 3을 합한 다 여기 다와 3을 합한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당선자 의석보다 많겠군. 네, 뭐 10석인데 얘는 8석이고 얘는 10석인데 당연히 네, 비례대표 의석 8석, 지역구 당선자 의석 10석인데 틀렸죠, 그렇죠? 틀렸죠. 답은 2번이 나와야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계속 이후로 질문 많이 나오는 문제들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